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지금 리플만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얼마 전에, 그러니까 2, 3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예고를 해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꼭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어제 이제 분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가 상방이 하방이냐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방이면 거기에 대한 하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른 대응, 손절이라든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실력이 제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라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올라가서 안착하는 것을 보면 이거 상승이다. 기준에서 이탈하면 이탈하고 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냥 하락이다. 이렇게 기준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3,000원이든 4,000원이든 만 원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전혀 이해가 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의 실력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하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왜 하방이죠? 기준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큰 박스를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으로 보면 상방이죠. 그럼 하방이냐 상방이냐 무슨 얘기냐? 현재가로 보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만약에 올라갔으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가가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밑꼬리 만드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여기 있던 가격이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간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 자리에서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봐서 빠지는 것 같으니까 빠지고 나서 하락하네요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간 모습을 보고 올라가네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빠지고 나면 뭐 때문에 빠졌습니다. 올라가고 나서는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결과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에 대한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우리가 좀 보면서 결론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과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를 반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전에,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자 날짜 따지면 어제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이 위치에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뭐다? 아직까지는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 박스에서, 횡보 박스에서는 자 누르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박스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하락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상승 쪽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앞에는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저점 찍고 고점 찍고 아직까지 저점을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 밑으로 빠지면 하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0분 봉에서 자세하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에서 횡보하다가 지지하고 이탈되고 빠졌죠. 이건 다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전, 글쎄 바로 전 영상을 시청을 좀 많이 못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매수를 하자.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인이 됐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한다? 네, 여기에서 5% 빠졌을 때, 여기에서 5% 빠지고 추가 5% 빠진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대부분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이게 이렇게 올까? 이런 모양이 나올까? 라고 그냥 생각은 의심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 라인대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의심을 하셨던 어떻게 됐던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매수를 하자.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이고 빠지면 손절을 치면 됩니다.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손절을 치면 돼요.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기준이 없느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기준이 있으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상에서 거래량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위치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이만큼 올리기가 의외로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물대라든지 뭐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아예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더 헷갈려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밀리지 않는, 일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상승. 어제 이제 도지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차트를 보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찍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익절을 하자. 근데 이 전 영상에서 그 모양이 있어요.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올라갔어요. 근데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익절을 하자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리플에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부분 익절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 많이 터진 부분, 이 위치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위쪽이라든지 이 전에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생각보다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많다. 단순히 매물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심리적인 거. 매물대가 많다. 그래서 이 매물대까지 온다. 여기에서 상승이 안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홀딩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 이 매물이 많은 위치에서 뚫고 올라가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매수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가기 전에 오히려 던져지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위치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대충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익절 물량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매수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 저는 매도, 익절을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이 밑으로 빠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으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밑으로. 그래서 어제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탈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해라. 매도를 하시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고 다음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1-2% 손절 치는 게 그게 무섭습니까? 순식간에 30-40%가 빠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라낼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치에 대한 리플 전략은 네,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아주 큰 상승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앞에 고점에 대해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돌파하는 과정이 지금 분봉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올라간다,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권이 온다 할 때 부분적인 대응은 저는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상승이 나왔을 때도 뭐 크게 나온다. 하락도 똑같이 보셔야 돼요. 왜 상승만 크게 보시려고 하십니까? 하락도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큰 상승 나올 수 있지만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